네, 구글 I/O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웹 세션에도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API들은 뭐 크롬 브라우저가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 툴팁을 띄우겠다. 점선이 툴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HTML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겟 노티피케이션 여기도 ID가 있죠. 이렇게 연결만 하면은 이 툴팁이 뿅 하고 뜬다고 하네요. 다이얼로그는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필요하죠. 뭐 버튼 누르면 띄우는 거, X 누르면 닫히는 거, 주변 영역 눌러도 닫히는 거. 요거를 커맨드 쇼 모달 이렇게만 하면은 뜨고 클로즈 하면 닫히고 요거만 하면은 주변 영역 누를 때 이제 모달이 삭제된다고 해요. 닫힌다고 해요. 굉장히 제어하기가 쉽겠죠? 자바스크립트가 필요 없습니다. CSS 온리로 할 수 있는 게 그 밖에도 굉장히 많아요. 셀렉트 박스, 드랍다운이죠. 드랍다운. 그 다음에 캐로셀 이런 것들도 CSS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스타일을 반영한 셀렉트 박스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죠. 드랍다운을. 여러 가지 태그들을 활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옵션이 아무래도 복잡하지만 이제 선언적인 프로그래밍으로 바뀐 거죠. 자바스크립트로 더 이상 드랍다운을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뷰 트랜지션은 어떤 화면 간의 전환인데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API.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좀 필요하지만 많이는 필요 없어요. 거의 CSS로 하는 거고 이걸 한번 써봐도 되게 부드럽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 이런 것들 스크롤할 때 커지고 이런 것들 뭔가 유용하기보단 좀 재밌죠. 이런 거 하면은 괜찮은데 이런 걸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드처럼 자바스크립트로 CSS만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잘 활용해서 하는 예제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캐로셀이에요. 스크롤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번에 추가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쓰면은 캐로셀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고 스크롤 쓴다는 건 스크롤 바가 있잖아요. 근데 스크롤 바를 넌으로 하더라고요. NON.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가지고 캐로셀 효과를 보게 하는. 아무래도 스크롤 기반이니까 빠르겠죠. 캐로셀도. 테무라는 사이트랑 아마 연동을 하면서 실험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해서 뭔가 이거는 적용할 만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인터옵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랑 베이스라인인데 인터옵이 이제 뭐 명확성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건데 뭐냐면은 모든 브라우저 벤더가 모여서 아무래도 그 크롬이 구글이 주도하겠죠. 올해는 우리 이거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다 말을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자고 했지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그런 브라우저도 있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요런 거예요. 초록 예를 들어서 뭐 뉴얼리다 그러면은 새로 나왔는데 많은 브라우저가 지원이 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그 피처에 대해서 요거는 새로 나온 지 30개월이나 지났어. 이건 무조건 쓰면 돼 라고 표시를 하니까 우리는 녹색이나 파란색이면은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 피처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MDN에 보인다거나 뭐 브라우저 리스트 그러니까 그 뭔가 그 빌드할 때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이 피처가 쓸 수 있나 했는데 여기서 그거 쓰면 돼 라고 말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ESLint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용하죠. 폴리필 제거할 때도 좋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발자 도구에도 AI가 들어가 있죠. 이미 아마 작년부터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하는데 이렇게 스타일 관련된 거 물어볼 때 AI를 써서 프롬프트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 분석하고. 더 복잡한 거 뭐예요? 퍼포먼스 탭. 이거 어떻게 분석해?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 물어보면은 이거 왜 느려? 어느 부분이 문제지? 병목이 어디야? 물어보면은 답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한글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에서 이제 그 AI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구글이 만든 모델이죠. LLM 모델인데 요거를 써가지고 하는 건데 요게 뭐냐면은 이미지를 이제 그 발표자가 아마 직접 시연을 했던 걸 제가 캡처한 건데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거 이미지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 가지고 퀴즈 만들어봐 하면은 여러 가지 퀴즈를 만들어요. 퀴즈를 이제 다른 언어로 만들고 그걸 또 번역을 해서 다른 언어로 확인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서버에 AI 요청하지 않고 브라우저 내에서만 동작이 가능해요. 이제 우리가 빌트인 AI라고 이번 발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엄연히 따지면 크롬 내장에 번역 언어 감지 같은 건 이제 내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 제미나이 나노 버전으로 뭔가 특화된 여러 가지 기능들은 동적 로딩을 해서 필요할 때 가져온다고 합니다. 한 번만 가져오면 되겠죠. 여러 가지 API가 있습니다. 뭐 번역, 글쓰기, 뭐 아니면 문법 문제 있는 거, 이미지나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 요건 아직 이제 좀 성숙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프롬프트 API를 쓴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롬프트죠.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철자 검사한다거나, 아니면은 요약하는 거, 뭐 블로그나 글 같은 거 읽기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서머라이제이션 AP 써가지고 딱 요약해서 보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좋겠죠. 이 모든 API들이 쓰는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함수 있고, 여기 뭐 어베일러빌리티 있고, 이런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잘 맞췄어요,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상당히 구글이 잘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셈블리랑 웹 GPU가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좋죠. 오프라인에서도 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돼요. 왜? 서버로 안 보내니까. 빠르기도 하고요. 정말 빠를까라는 의심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 파이어베이스, 구글이 파이어베이스에 뭐 웹 SDK를 만들고 있다. 연말에 오픈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에서 LLM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면, 빌트인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면 클라우드로 보내주면 돼 라고 하는 방법들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활용은 여러 가지로 실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실용적이에요. 먼 미래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당장도 부분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웹 표준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중에는 이게 가장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보면 또 AI 에이전트, 요즘에 이거는 이제 젬마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발표한 건데, 이게 에이전트라고 하는 세션으로 확인해 보시면 찾을 수가 있을 건데요. 이게 이제 오픈소스 모델이죠.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항공편을 이걸 눌러가지고 이제 그 음성으로 얘기해요. 그럼 음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음성을 분석을 해서 어떤 요청사항인지 확인을 해서 이제 표준적인 이런 방법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API를 요청해서 응답을 해서 항공편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MCP 이런 것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이전트라고 하죠. 여러 가지 API들을 다 연동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짜자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그 발표자가 한 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웹 AI가 클라우드 AI가 아니다. 로컬에서 동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빠르기도 하고요. 프론트엔드에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프론트엔드에서 할 일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은 쓰려면은 뭐 미디어 파이프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쓰면은 좀 쓰기 쉽다고 해요. 랭체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썼을 때도 쉽게 우리가 오픈 AI에게 부탁해서 받고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데모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 모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운로드. 이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겠죠. 이제 받은 것들을 쪼개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캐시하기 위해서 아마 클라이언트에서 보관을 하고 다시 로딩해서 쓰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예요. 기존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냥 API 요청하는 로직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게 연동이 되냐면 스피치 API를 통해서 음성 인식하고, 그거를 미디어 파이프라는 라이브러리에 보내서 야 이거 분석해봐 무슨 말인지 하면은 결과 제이슨으로 받고, 그 결과 받은 걸로 이거는 항공편 예약을 요청한 거네 어디서 어디로, 그 다음에 원래 로직에 보내는데, 원래 로직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다고 해요. 왜냐면은 JS 닥으로 그 API들만 잘 코드에 표현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분석해서 된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신기해요. 정말 그럴까? 네, 연동이 쉽다고 합니다. GPU나 NPU, 어셈블리 아까 말한 것처럼 웹 GPU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이트 가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특히 앵귤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테스트도 여러 가지, 요즘에 비테스트라든가 제스트 연동도 있고,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을 해가지고 SSR 적용해도 호스팅이 쉽게 된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앵귤러를 구글이 많이 이렇게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밀어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기능들도 많이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 보시고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견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도 이거 영상만 보고 한 내용이라 틀린 게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